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탄압당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해 해결에 힘써온 60년의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청년들에게 기업가로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어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열어 한국교회 미래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탄압당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도시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온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선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엄혹한 독재 정권 시절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예장통합총회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전도위원회를 모태로 1958년에 설립됐습니다. 영등포 섬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와 울산, 구미, 대전 등 전국에서 전도활동을 펼치던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당시 노동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던 현실을 주목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능교육과 동양시멘트, 쌍용자동차 등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한 사업장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파인텍을 하고 있고요. 재능교육, 그다음에 동양시멘트, 쌍용자동차 이런 데는 다 해결이 됐고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탄압당하는 노동자들을 돕는 노력은 한때 용공단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도시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이야말로 교회가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산업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건가, 또 왜 산업선교를 하는가, 산업선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교회 목회자들의 이해를 넓혀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1997년 IMF 이후에는 노숙인 선교와 협동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노동자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달려왔지만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선교센터를 설립하고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오늘날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나아가 60년 전 선교사와 해외 교회들의 연대 속에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다른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되찾는 노력에 나서도록 국제연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기업가로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어벤처스를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났어요.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한 벤처기업 보아스필름.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어벤처스가 주관한 2015 벤처 포럼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성공 사례를 발표했던 사회적 기업 모대는 2016 벤처 포럼에서 우승했습니다. 어벤처스는 구포세대로 불리며 힘겨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사역으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한테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꿈을 주고 날개를 달아주는데 도전을 해야 되니까 쉬운 타겟이 아니라 좀 자기한테 버거울지라도 이렇게 한번 타겟을 놓고 높게 날아보자 해서 느낌표하고 이렇게 벤처스에서 도전하라 청년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벤처스는 6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벤처 대회에 참여할 청년 기업을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11월에 수상팀을 결정하는 결선 대회를 치릅니다. 비기독교인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팀원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처스의 수상팀 선발 기준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성,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등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쟁쟁한 기독교 사업가와 금융인, 법률가 등으로부터 사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스는 벤처 기업가인 청년들에게 돈 버는 방법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 사업가로서의 정신을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켜야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들, 혹은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더 봤을 때 진짜 선택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생각의 변화라든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벤처스는 돈벌이를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은 고귀한 것이다. 청년들에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청년은 주로 why보다도 무조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how to, what에 대한 게 많은데 저희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제 FIA라는 단체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의 의미가 뭔지, 회사의 설립의 미션, 비전이 뭔지 가치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승 상금 1,000만 원.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배우기 위해 사회에서 기반을 닦은 젊은 사업가들이 벤처스의 벤처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늘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각 선교단체에서 참가한 이들은 한국교회 선교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신도 10명 중 8명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 한 달 동안 평신도 464명을 대상으로 선교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해 얻은 결과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교회가 선교를 왜 해야 하는 질문에 441명인 85%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교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1.5%, 선교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총괄 진행한 성결대학교 구성모 교수는 성경의 근거에 선교를 한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교회와 개인의 신앙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교 현장과 많이 연결된 사람은 오히려 신앙이 떨어졌을 때 또는 신앙의 열기가 식었을 때 선교 현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도 회복하고 선교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 담임 목사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교를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담임 목사가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했고,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역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라는 응답은 15.3%에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열어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한국교회 미래의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주 발제자로 나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는 선교의 정의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올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언급하며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등의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 교인들 간의 기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제3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지난 11일 주일 재직회를 열어
케냐 선교사로 떠나는 진재형 목사의 후임으로 제3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케냐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진 목사의 사임 의사를 확인한 뒤 지난달 21일 재직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 목사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마무리되면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고 케냐 선교사로 떠날 계획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다음 달 1일 서울 산정현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낙태죄에 대한 의학적, 법리적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고대 안암병원 홍순철 교수와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가 각각 발제하고 낙태 반대 운동연합 김현철 회장과 최한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1997년 설립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고 장기려 박사의 신앙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따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고 올바른 생명의료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주 남문교회가 제9대 담임 목사인 조영승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 노회가 제13회 장로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현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주 남문교회가 제9대 조영승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영승 목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힘쓰며 멋진 남문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조영승 목사는 해남 영남교회와 정읍 동산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 노회가 제13회 장로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성현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무보고와 사업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오상영 담임 목사는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부르신 목적을 잃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은 목회 포럼이 호남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상담소 상담과 대처 강화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단을 경계하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연합회장 이충일 목사는 교회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이단에 빠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단대책위원회는 더욱 대범해지는 이단의 포교 활동에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대책위원회에 더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은 목회포럼이 다문화 선교의 극대화를 위한 전도 양육이란 주제로 11월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바울 선교회 최기득 선교사는 다문화 선교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다문화 선교의 필요성과 유학생들의 전도와 양육법에 대해 전했습니다. 대구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지역 학원 복음화 후원을 위한 제30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은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포항 충진교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힐링 콘서트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대구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제30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부부 합창단 단원 64명이 무대에 올라 합창과 듀엣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신명 여자고등학교 신명 콘서트 콰이어가 특별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와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포항 충진교회가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싱어송라이터 윤지현과 아르스노바 남성 중창단,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전국 네트워크인 칼넷 강원 지역 포럼이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강조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또 부산 범천교회는 새신자를 위한 새생명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자 전국 네트워크 칼넷이 제자훈련과 영성관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새중앙교회 이기영 목사와 하늘평안교회 오생랑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의 영성회복의 필요성과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천교회가 새신자 초청 새생명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참석한 방송인 조혜련 집사는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자신의 거듭남을 고백하며 성경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전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 재창단한 대전 장로합창단이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괴산제일교회는 괴산군 교회 음악지도자 모임 창립을 기념하는 성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대전 장로합창단이 재창단 10주년을 맞아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임찬양, 색소폰 연주 김승 목사가 출연해 축하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저희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며 그 감동과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괴산제일교회가 괴산군 교회 음악지도자 모임 창립기념 제1회 괴산군 성가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가합창제는 괴산중앙교회, 추산교회, 증평중앙교회, 괴산제일교회 성가대들이 출연해 다양한 찬양곡으로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